먼저 진한 국물을 만들어줄 기본 재료인 튀신 돼지고기를 준비해줍니다. 돼지고기는 부위 상관없이 저렴한 걸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인분 기준 100g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순두부 한 봉지를 준비해줍니다. 순두부는 가운데 빨간 점선과 자르는 선이라고 적힌게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썰어주시면 찌개에 넣기 좋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순두부찌개 건더기 재료 손질 가봅시다. 대파는 초록한 부분과 흰 부분 중에 둘 다 사용하면 좋지만 만약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흰 부분을 사용해줍니다. 그러고 반 가르고 대충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추가 건더기 재료로 양파 4분의 1개를 준비해가 사선으로 굵직하게 썰어주고 돌리가 세로로 썰어주면 딱 찌개용 건더기로 사용하기 좋은 사각형 모양의 양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준비해가 십자 모양으로 썰어주고 대충 양파 두께랑 비슷할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인자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뚝배기가 없으면 일반 냄비에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3-4스푼 넉넉하게 둘러주고 아참 이때 식용유를 너무 적게 넣으시면 나중에 고추 기름을 만들 때 고춧가루가 금방 타버리고 충분한 고추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썰어놓은 대파를 다 넣어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튀진 돼지고기도 넣어줍니다. 인자 중불에서 기름에 대파가 숨이 죽고 돼지고기 겉면에 피기가 안 보일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라면 벌써부터 파기름 향과 돼지고기가 같이 볶아지면서 엄청난 맛과 향을 내게 됩니다.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잘 익었으면 불은 약불로 내려줍니다. 여기에 시뻘건 고춧가루를 2스푼 넣고 고춧가루를 볶아주면서 고추 기름을 내줍니다. 이때 오랫동안 볶게 되면 고춧가루가 다 타버릴 수도 있으니 룽룽 10초에서 20초 사이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러고 바로 물 2컵을 부어주고 콸콸콸! 이때 바지락이나 해물 같은 게 있으면 지금 넣어줍니다. 이제 찌개에 빠질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인 다진 마늘을 1스푼 넣고 멸치 액젓 2스푼을 넣어줍니다. 이전 양념장 정리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멸치 액젓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따로 육수를 낼 필요가 없고 서너 달은 사용 가능하니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우젓이나 참치 액젓 같은 거 있으면 쓱가가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고 짭짤하게 진간장 1스푼을 넣고 간을 해줍니다. 이제 양념은 다 끝났으니 준비해둔 건더기 재료인 양파나 애호박 등 넣어주시면 됩니다. 팽이치기 버섯 같은 버섯류를 추가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두부도 한 봉 넣고 넥슬라이스 하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만약 순두부를 넣고 이렇게 물이 넘칠 것 같다 싶으면 이미 간이 맞춰져 있으니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 물을 덜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순두부도 뜨끈해지면서 맛이 빼이고 넣은 재료들도 익으면서 맛이 우러나도록 5분 이상 푹 끓여줍니다. 먹기 좋게 잘 끓여졌으면 추가적인 재료로 청양고추 하나를 대충 썰어서 넣어주거나 계란 하나를 넣거나 후추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한 숟갈 떠가 한 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먼저 마트에서 돼지고기 뒷다리살 다져있는 걸로 하나 가지고 옵니다. 50% 할인된 딱지를 보고 눈이 돌아가서 냉큼 가져왔습니다. 마감 할인은 무조건 사야지. 이 정도 양이면 새끼는 맛 배 터지게 먹습니다. 이제 양파 반 개를 기영이 대가리 맨키로 좁빗하고 입체적으로 칼집을 내고 잘게 썰어서 다져줍니다. 대파도 대충 칼질 잘하는 척하면서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2개만 준비해두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 반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다져진 돼지 뒷다리살을 넣어줍니다. 돼지고기 겉면에 핏기가 안 보일 정도로만 한번 볶아줍니다. 삼겹살이나 앞다리살을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기름기가 있는 부분이라면 식용유 양을 대폭 줄이시면 됩니다. 이제 돼지고기 겉면이 살짝 익었으면 다진 양파를 종이컵으로 한 컵 넣어주고 다진 대파도 종이컵으로 한 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양파와 대파의 절반 양인 반컵 넣어줍니다. 양파와 대파가 숨이 다 죽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야채 숨이 죽었다면 고추장 3스푼 같은 1스푼 완전 듬뿍 퍼서 넣어주고 돼지고기 겉면에 고추장으로 색칠한다 생각하고 한번 볶으면서 비벼주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다진 마늘 양과 동일하게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한번 빨갛게 색칠한다 생각하고 한번 볶아줍니다. 이제 물을 반컵 부어줍니다. 여기에 순두부 하나를 준비해주고 반 잘라서 통째로 다 넣어줍니다. 순두부도 대충 있어 보이게 잘라줍니다. 이때 순두부 대신 두부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멸치 액젓 1스푼으로 살짝 간을 해줍니다. 만약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 청양고추 하나를 준비해가 잘게 썰어서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매운 게 싫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두부찌개가 아니니 국물이 쫄 때까지 계속 끓여주면 됩니다. 이때 바닥에 고기와 야채가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 바닥을 살짝 저어주면서 푹 끓여줘야 합니다. 순두부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끓이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국물이 없어졌으면 마지막으로 살짝 맛을 보고 입맛에 맞게 국간장으로 살짝 간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다 됐으면 오랫동안 밥솥에 묵혀놨던 밥 위에 짜글리를 넉넉하게 퍼서 올려줍니다. 0.1%의 부족한 고수분 맛을 통깨로 뿌려서 채워주고 파슬리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있어 보이게 파슬리도 넉넉히 뿌려줍니다. 집 나갔던 이 맛을 체포하러 왔다. 진짜 밥도둑인 돼지고기 순두부 짜글리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쓱 살짝 비비가 함 떠무보면 먼저 팬에 물을 종이컵 2컵 넣어줍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매운 라면에 시뻘건 분말 스프를 반만 넣어주고 건더기 스프는 한 봉지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면을 넣고 얕은 물에서 반접해 있는 면은 발짝 열어주고 살살살 풀어줍니다. 뭉쳐있던 면이 풀렸다면 물을 약불로 내려주고 이런 순두부 하나를 준비해가 반 갈라주고 절반만 넣어줍니다. 그러고 숟가락으로 순두부를 잘라주면서 골고루 흩뿌려줍니다. 여기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 토메이로 스파게티 소스를 3스푼 올려주고 소스를 펴발라주면서 라면과 살짝 섞어줍니다. 섞어. 이제 양파 1개를 준비해가 기영이 대가리 맨키로 쫄깃하고 입체감 있게 썰어서 다져준 다음 골고루 넉넉하게 흩뿌려줍니다. 모짜르트 치즈도 골고루 흩뿌려주고 치즈로 자꾸 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슬라이스 치즈도 있다면 대충 쭉쭉 찢어서 올려줍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파슬리도 뿌려줍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은은한 열기로 치즈를 다 녹여줍니다. 어느 정도 치즈가 녹았겠지? 라고 생각이 들면 뚜껑을 열어줍니다. 순두부 그라탕 플러스 매운 라면의 환상적인 조화를 한 입에 맛볼 수 있다. 간단하게 순두부 그라탕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촉촉하게 잘 익은 라면을 한 젓갈 찝어가 한 무보면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줍시다. 짭짤하게 진간장 한 스푼, 따로 멸치 육수를 내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나게 멸치 액젓 한 스푼을 넣고 더 깊은 감칠맛을 내기 위해 굴소스 한 스푼 넣고 짭짤하기만 했으니 달달하게 설탕 한 스푼도 넣고 시뻘건 국물을 위해 고춧가루 2스푼도 넣고 한국인의 깊은 맛을 내줄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고 물 한 컵 넣고 콱콱콱 양념이 잘 풀리도록 저어줍니다. 흔들흔들. 저는 초대형 참치만 먹기 때문에 멸치 액젓은 없어요. 멸치 액젓이 없다면 굴소스로 대체해주시고 굴소스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진간장으로 대체해줍니다. 인자 통조림 햄을 준비해가 쪼물딱쪼물딱 캔을 눌러가 한 방에 햄을 빼줍니다. 그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잘라줍니다. 숭덩. 인자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 자른 통조림 햄을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골고루 펼쳐주면서 뜨뜻한 방바닥에서 등 따숩게 뒤집어가면서 익혀줍니다. 찌글찌글. 햄이 어느 정도 노릿해졌으면 팬 가쪽으로 모아주고 양파 1개를 대충 길쭉하게 썰어서 팬 가운데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미리 만들어둔 시뻘건 육수를 다 부어줍니다. 이제 이런 순두부 하나를 준비해가 가운데 잘라주고 양파 위로 한 덩어리씩 올려줍니다. 순두부도 먹기 좋은 크기로 넥슬라이스 해주고 추가적으로 어릴 적 탑블레이드 좀 본 사람은 팽이치기 버섯도 준비해가 밑둥을 잘라주고 반으로 나눠서 올려줍니다. 버섯을 올려주면 맛도 좋지만 먹을 때 식감이 아주 좋아집니다. 깻잎도 꼭지를 따고 반을 갈라주고 숭덩숭덩 썰어서 올려줍니다.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위로 후추도 살짝 뿌려줍니다. 에치 누구인가? 나다 이 자식아. 이제 약불로 내려주고 뚜껑을 덮고 넣은 순두부도 뜨끈해지고 넣은 야채들이 숨이 죽도록 한번 은은하게 끓여줍니다. 2-3분 뒤에 뚜껑을 열어주고 우리도 목욕탕에 들어가가 몸에 뜨끈한 물을 끼얹듯이 넣은 야채들도 육수를 끼얹어주면서 마저 익혀줍니다. 매콤한 맛을 위해 청양고추를 올려주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순두부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지만 좀 더 국물 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물을 살짝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 개쯤은 이빨에 끼가 고수분 향이 터지게 통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딱 보자마자 뜨끈한 흰밥이 생각나는 찌개 같은 스타일의 밥도둑 햄 순두부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국물 먼저 한 무 보면 뚝배기에 식용유 2스푼 눌러주고 상사 뚝배기 아닙니다잉. 대파 한 줌과 양파 한 줌을 넣고 살짝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한번 볶아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2스푼 넣고 고춧가루도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주게 되면 향이 좋고 맛있는 고추기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 한 컵 반을 부어주고 국간장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10전 10회인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이때 진짜 밖에서 파는 맛을 느끼고 싶다면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반 스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이 발발 끓기 시작하면 순두부 먼저 넣고 넥슬라이스 해주면서 순두부를 잘라줍니다. 그러고 미리 불려놓은 쫄면을 넣고 순두부와 쫄면이 뜨뜻해지고 양념이 빼이도록 한번 살짝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 올리고 대파의 초록한 부분도 올려주고 후추도 넉넉히 뿌려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물을 2번 떠먹어보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국간장을 추가해줍니다. 저는 간이 딱 맞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순두부 쫄면이 완성됩니다. 뜨끈하게 언제든지 먹어도 맛 좋은 순두부 쫄면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노른자를 터뜨려가 비벼주고 쫄면과 같이 한 무 보면 먼저 계란 3알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순두부를 준비해줍니다. 이 순두부는 반만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인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그릇이나 밥그릇을 준비해줍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살짝 뿌려주고 치킨 타월로 살짝 닦아주면서 꼬끼요 그릇 안쪽에 구석구석 기름칠을 해줍니다. 기름칠이 잘 된 곳에 계란 3알을 톡톡톡 까서 넣어주고 순두부를 가운데 썰어주고 반만 넣어줍니다. 그러고 맛소금을 한 꼬집 정도 좀에 넣어 살짝 간을 해주고 대파를 대충 송송송 썰어서 한 점 넣어줍니다. 인자 순두부도 끼워주고 계란도 잘 풀어주면서 넣은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 섞어. 그러고 랩을 살짝 빈 공간을 두고 씌워줍니다. 인자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 돌려줍니다.
다 됐으면 계란찜을 확인해보고 계란물이 다 안 익었다면 1분씩 더 돌려줍니다. 저는 1분씩 2번 더 돌려줬습니다. 총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너무 적게 돌리면 계란찜이 완전히 안 익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돌리면 퍼석퍼석하게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빼주고 랩을 벗겨보면 촉촉하게 잘 익었습니다. 인자 그릇 하나를 뒤집어서 얹어주고 그릇 채로 뒤집어줍니다. 그러고 살살살 쳐주거나 흔들어주면 이쁜 모양으로 계란찜이 싹 빠지게 됩니다. 이제 케찹이나 토메이토 스파게티 소스 2스푼, 돈가스 소스 1스푼, 물 종이컵 3분의 1컵을 부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섞어. 그러고 팬이나 냄비에 한번 보글보글 거릴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보글보글. 사실 팬에 바로 양념을 넣어 끓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돈가스 소스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스탑널커에 당했어요. 만약 토메이토 스파게티 소스나 돈가스 소스가 없다면 케찹 1스푼, 굴소스 1스푼, 설탕 반 스푼, 식초 반 스푼, 물 3분의 1컵을 섞어주고 한번 끓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글보글. 진짜 뜨끈해진 양념장도 계란찜 위로 싹 부어줍니다. 이 양념장을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중에 만들면 요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위로 후추도 살짝 뿌려주고 대파의 초록초록한 부분을 올려주거나 파슬리를 뿌려서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뭔가 근사한 요리를 만든 것처럼 보이고 밥 없이 든든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순두부 계란찜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계란찜을 살짝 퍼가 한 무보면 먼저 오늘 필요한 재료는 신짬뽕 라면 하나와 대패 삼겹살을 150g 정도 준비해줍니다. 만약 집에 숨겨놓은 현금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차돌배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순두부 한 봉도 가지고 옵니다. 이제 팬에 준비해둔 대패 삼겹살을 다 넣어주고 양파 반 개를 대충 채 썰어서 넣어줍니다. 그러고 양파와 대패 삼겹살 겉면이 진한 갈색빛이 띠면서 부릉부릉 탔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바짝 볶아줍니다. 이라면 흔히 말하는 불향을 새우젓 맨키로 아주 찔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난다는 기가 만다는 기가. 양파와 삼겹살이 잘 볶아졌으면 진짬뽕에 이런 작고 소중한 유성 스프를 다 넣어주고 진간장 2스푼도 빈 공간에 흩뿌려줍니다. 이라고 양념을 태우면서 삼겹살과 합쳐줍니다. 이때 너무 오랫동안 볶게 되면 온 집안이 시큼한 연기로 가득 찰 수도 있으니 이거 막 불난 거 아닙니다. 10초 이내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이제 바로 물 종이컵 3컵을 부어주고 콸콸콸 진짬뽕에 들어있는 액체 스프와 끈드기 후레이크를 다 넣어줍니다. 여기에 순두부 한 봉을 반으로 갈라준 뒤 국물이 튈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순두부를 잘라줍니다. 이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진짬뽕에 면을 넣고 본인이 좋아하는 면발이 되도록 익혀주시면 됩니다. 막 꼬들면으로 가온나 좀 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를 추가하거나 청양고추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대파의 초록한 부분이나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전구지를 좀 올려주고 후추도 넉넉하게 뿌려주면 대기업 석박사님들의 피땀이 섞인 짬뽕 라면으로 만든 순두부 짬뽕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한 젓갈 집어가 한 부으면 먼저 아직까지도 칼국수 라면을 처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이런 칼국수 라면 하나와 그라고 튀진 돼지고기를 100g 정도 준비해줍니다. 인자 팬에 식용유를 대여섯 스푼 넉넉하게 둘러주고 다진 마늘을 한국인스럽게 크게 한 스푼과 귀신 돼지고기를 100g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한 대를 준비해가 반 가르고 얇게 다지듯이 썰어서 다 넣어줍니다.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주고 이제 대파에 숨도 죽고 돼지고기가 익을 때까지 다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 이렇게만 볶아줘도 고소한 향이 대뇌 전두엽을 자극시켜 침샘에서 침이 줄줄줄 흘러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잘 볶아졌으면 시뻘건 고춧가루를 2스푼 넣어줍니다. 그러고 고춧가루도 다 같이 볶아주면서 고추 기름을 내줍니다. 당연히 고춧가루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금방 시큼게 타버릴 수도 있으니 부릉부릉부릉 불세기는 꺼질 듯 말 듯한 약불로 해주셔야 합니다. 고춧가루도 잘 볶아졌으면 물을 종이컵 3컵 부어줍니다. 그러고 칼국수 라면에 불만 스프와 끈덕이 스프는 다 넣어주고 멸치 액젓을 2스푼 넣어줍니다. 이라면 막 멸치 100마리를 넣은 듯한 진한 국물 맛을 혀끝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처음 고기 볶을 때 같이 볶으려고 준비했지만 까먹고 그대로 둔 김치를 2스푼 넣고 콩나물 한 줌과 면사리, 순두부 한 봉을 다 넣어주고 면도 익고 넣은 재료들이 뜨끈해지게 한번 끓여줍니다. 순두부에서도 물이 나오긴 하지만 면을 익혀주면서 중간중간에 국물 맛을 보고 짜다면 입맛에 맞게 물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면이 어느정도 익었으면 탑블레이드 버섯도 먹을 만큼 적당히 준비해가 밑둥을 자르고 넣어줍니다. 막 매콤하게 땡쳐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먹다가 남겨놓은 채소들 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계란 하나까지 올려주면 냉장고에 먹다 남은 각종 재료들 털기에 딱 좋은 순두부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잠깐 왜 후추는 안 넣노? 이제 한 젓갈 집어가 한 모으면 먼저 오늘 필요한 재료로 잘게 뒤진 돼지고기를 준비해줍니다. 오늘 2인분 기준으로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양으로 100에서 150g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드는 마파두부는 일반 두부 대신 순두부를 사용할 겁니다. 순두부 말고 부드러운 연두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대파 한 대를 준비해가 반 가르고 얇게 다지듯이 썰어줍니다. 이렇게 잘게 썬 대파는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종이컵 한 컵 분량이 나옵니다.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한 컵보다 더 많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제 식용유를 넉넉하게 대여섯 스푼 둘러줍니다. 오늘은 고추 기름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과 뒤신 돼지고기를 한 컵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에는 소금 한 꼬집과 후추를 조금 뿌려 밑간을 해주고 마늘 기름에 튀기듯이 돼지고기를 뜨끈하게 익혀줍니다. 돼지고기 겉면에 핏기가 안 보인다면 다진 대파도 한 컵 다 넣어주고 대파에 숨이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돼지고기랑 볶아줍니다. 이라면 고소한 파기름 향이 솔솔솔 라시도 올라와가지고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돌게 만들어줄 겁니다. 대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으면 불은 최대한 약한 불로 내려주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2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남은 기름과 대파, 돼지고기랑 다 같이 섞어준다 생각하고 고춧가루랑 볶아주면서 고추 기름을 내줍니다. 골고루 잘 섞었으면 물을 종이컵 한 컵 부어주고 콱콱콱 이런 옆집 한장 대신 두반장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참고로 두반장은 3,000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두반장이 없다면 된장 반 스푼과 고추장 반 스푼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굴소스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넣으면 양념장은 끝입니다. 만약 두반장의 칼칼한 맛이 싫다고 하시는 분은 설탕을 반 스푼만 추가하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순두부와 밥까지 비벼 먹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간간하게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 맛소금 등 조미료를 추가로 넣으시면 동맛이 좋습니다. 양념이 잘 섞였으면 순두부를 반 가르고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잘라주고 순두부가 뜨끈해질 때까지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먹어도 상관없지만 전분 한 스푼과 물 3스푼을 섞어서 전분물을 만든 뒤 위로 흩뿌려주면 꾸덕하게 마파두부의 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분이 없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인자 뜨끈한 흰밥 위에 마파두부를 먹을 만큼 덜어주면 끝입니다. 2인분 양이니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면 만들어두고 다음 식사 때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인자 대충 쓱쓱 비비주고 한 숟갈 뜨가 한 모으면 먼저 돼지고기 목살을 200g 준비해줍니다. 목살 대신 턱살이나 삼겹살 다른 부위도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먹기 좋은 한 크기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추가로 이런 순두부 한 봉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준비하면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한두 스푼만 살짝 둘러주고 준비해둔 돼지고기를 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금과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주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나다 이 자식아. 돼지고기 겉면에 핏기가 안 보일 때까지만 한번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고기의 겉면에 핏기가 사라졌다 싶으면 양파 반 개를 대충 채 썰어서 다 넣어주고 양파와 다 같이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때 고기를 바로 집어서 먹어도 될 정도로 완전히 익혀주고 양파도 흐물흐물해지면서 숨이 죽고 앰뷸런스는 부르지 마이소 진한 갈색빛이 띠도록 바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물을 종이컵 2컵을 부어주고 노란 카레가루를 3스푼 가득 넣어주고 이런 토메이로 스파게티 소스도 3스푼 가득 넣어줍니다. 토메이로 소스가 없다면 맛에서 많이 아쉽지만 케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쌀은 없어도 이건 하나씩 있다는 국민 소스인 돈까스 소스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추가로 시뻘건 고춧가루 한 스푼과 다진 마늘은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 이제 넣은 양념장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순두부도 넣어야 하고 밥이랑 무야 하기 때문에 맛을 살짝 보고 늘 먹던 것보다 조금 더 간간하게 카레가루로 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순두부도 반 갈라서 다 넣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순두부를 슬라이스 해줍니다. 그리고 카레랑 합쳐주면서 뜨끈하게 데펴주시면 끝입니다. 다 됐으면 뜨끈한 흰밥 옆에 먹을 만큼 넉넉하게 카레를 얹어주고 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순두부 카레가 완성됩니다. 이제 쓱쓱 잘 비비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늘 지겹도록 먹던 카레와는 완전히 다른 카레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엔 특별한 순두부 카레 한번 만들어 보이소.